손흥민이 무서운 기세로 연일 맹활약하자 일본 언론이 세계 최고의 레프트 윙이라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전에서 3샷 3킬로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PK 없이 리그 17골로 20골인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에 이어 EPL 득점 선두까지 넘보고 있는 손흥민. 요즘 국제축구계에서 가장 핫한 선수죠. 최근 무서운 기세로 연일 맹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에 대해 일본의 한 축구 전문 매체가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표하는 레프트 윙이라며 마네, 비니시우스와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만 개인 퍼포먼스와 결정력에서는 올 시즌 세계 최고의 레프트 윙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이런 극찬에 대해 일본 축구 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 내용입니다. 페널티킥 없이 프리미어리그 17골의 충격. 손흥민은 마네, 비니시우스를 넘어선 최고의 레프트 윙인가?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표하는 레프트 윙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토트넘에 소속된 한국 대표 공격수 손흥민의 기세가 멈추지 않는다. 최근 에스턴 빌라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 골수가 17골에 도달. 이것은 20골을 넣은 리버풀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의 숫자다. 게다가 손흥민의 장점은 페널티킥을 전담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토트넘의 페널티킥 키커는 기본적으로 해리 케인이 맡고 있으며 손흥민은 올 시즌에도 페널티킥을 맞지 않는다. 한편 살라는 올 시즌 페널티킥으로 5골을 넣어 페널티킥을 제외한 득점 순위에서는 손흥민이 1위인 것이다. 이 뛰어난 결정력에 프랑스의 푼 메르카토는 올 시즌 최고의 레프트 윙 후보로 손흥민, 리버풀 공격수 사디오 마네,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 세 사람 중 누가 최고인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손흥민의 경우는 토트넘이 전반기에 비틀거렸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팀 자체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레알이나 리버풀에 비하면 손흥민 쪽이 득점을 얻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와중에 13골의 마네와 14골의 비니시우스를 웃도는 숫자를 남기고 있는 것은 훌륭하다. 타이틀까지 포함하면 마네는 세네갈 대표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도 차지했다. 비니시우스도 레알에서 프리메라리가 재패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그것은 손흥민과의 차이일 것이다. 하지만 개인 퍼포먼스라면 손흥민이 올 시즌 최고의 레프트 윙이라고 해도 좋을지 모른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이건 엄청나네.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그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 오프더볼의 위치 선정, 패스한 후 재차 움직이기, 그리고 슛이 능숙해. 이야, 정말 훌륭해. 우리 일본인도 그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활약할 때의 시합을 봐버리면 굉장하구나 싶어. 케인과의 콤비도 훌륭하지만 한 명의 선수로서도 시합 중에 약간 눈으로 쫓아가기도 힘들 때가 있다. 엄청 빠르다기보다는 엄청 민첩해. 킥의 정확도도 피지컬도 높은 레벨. 정말로 불세출의 선수야. 대표팀에도 좋은 콤비나 마크가 분산될 스트라이커가 있으면 좋을 텐데. 손과 비니시우스 중에는 압도적으로 손이지. 마네와 비교해도 올 시즌에는 손이 압도한다. 과거의 안정된 실적과 튼튼함을 보면 레프트 윙에서 손보다 뛰어난 선수가 있을까? 없을 듯. 아시아인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과소평가되고 있는데 감독이라면 레프트 윙 중에서 가장 갖고 싶은 선수는 손이 아닐까? 케인은 볼을 받으면 일단 손의 위치를 확인하고 못 보낼 것 같으면 그 후에 전체를 보잖아. 그래서 전체를 보고 나서 패스를 보내는 것보다 빠른 공격이 되어 상대가 뒤처진다. 손도 케인이 자기를 볼 줄 알고 있으니까 케인이 볼을 잡기 전부터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퀄리티도 높은 레벨. 손과 케인은 두 사람이 하나야. 거기에 클루셉스키가 더해진다면. 손도 볼을 잡으면 가장 먼저 케인을 보니까. 프리미어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던 37골 시점에 손, 케인 19골, 케인, 손 18골이었다. 그야말로 일심동체인 사상 최강 콤비지. 앞으로 4어시스트를 하면 3시즌 연속으로 텐텐을 하는 선수가 된다. 그럼 아시아는커녕 프리미어 역사상 최초의 선수가 되겠지. 한국인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관계없이 그가 아시아인 최초로 4대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그 타이틀을 획득해서 아시아인이 유럽에서 커리어를 더욱 개척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해. 지금까지 프리미어에서 활약한 아시아인의 전례가 드무니 그는 큰 꿈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분하지만 손흥민은 세계 최고 클래스의 레프트 윙이야.
스스로 몰고 가서 넣어버리고 어시스트도 할 수 있고 먼 거리에서도 결정해버리고 틀림없이 역대 아시아 최고의 선수. 미안하지만 만에는 몰라도 비니시우스를 뛰어넘는 최고의 레프트 윙인가 라는 말은 역시 나올 줄 알았다. 나는 3년 정도 전부터 손이 최고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히 벌리전의 독주골은 지금 봐도 충격. 정말 그렇죠. 마드리드 팬입니다만 비니시우스는 일단 각성은 했지만 아직 거친 플레이가 눈에 띄어서 소니와 비교할 정도의 레벨은 아니죠. 3년 전이면 레드카드가 한창 나올 때 아냐? 아자르도 평가가 내려가기 전이니 손이 최고라는 평가는 없었어. 비니시우스는 볼을 조물조물하는 이미지, 손은 파괴라는 이미지,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3골 차이면 득점왕도 아직 모르겠네. 손흥민은 기세가 있고 케인이 손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크잖아. 독선적인 스트라이커 타입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골이 나오지 않았을 듯. 케인의 존재도 커. 빌라전의 3번째 골은 케인이 헤딩으로 돌려놓기 전에 손을 보고 있던데 엄청 신뢰받는 거야. 루니와 호날두 콤비 같죠? PK 차면 좋을 텐데. 케인이 없을 때 손은 맨시티를 상대로 3경기에 4골을 넣었고 모든 경기를 다 이겼습니다. 심지어 챔스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없는 토트넘은 지난 프리미어리그 3시즌 동안 승리한 경기가 단 1경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베르바인의 멀티골로 상대적으로 약체인 레스터를 이긴 것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토트넘의 승리 공헌도를 보면 손이 57%, 케인은 33%에 불과합니다. 케인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 받는 순간 뒤돌아보면서 손에게 쩌는 스루 패스 내주는 거 좋더라. 서로 보지 않아도 어디 있는지 언제 패스가 올지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소통을 한다고 해도 좀처럼 할 수 없어. 이쯤 되면 손이 PK도 차길 바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다지 능숙하지는 않아. 뭐랄까 압도적 신뢰감의 케인의 PK를 포기하는 것은 당장은 좀 무리일 듯. 만약 최종 라운드 전에 챔스 진출이 확정된다면 손에게 밀어줘도 되지만 그 전까지는 팀의 최선을 다해야겠지. 올해도 득점왕을 노렸으면 하지만 만약 되지 못하더라도 다음 시즌 이후에도 언제나 득점왕 유력 후보에 계속 들어갈 거라는 안정감이 있다. 마네 같은 경우는 팀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골 혜택을 못 받는다는 시각도 있겠지. 다만 이번 시즌은 손흥민이 최고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파괴력과 안정감이 뛰어나다. 확실히 슈팅 결정률도 25% 정도 되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야. 지난 시즌에도 20골 이상 넣은 선수 중에서는 리그 넘버원으로 살라나 케인보다 위였다. 프리미어에서 이 숫자를 남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레버쿠젠에 있었을 때는 득점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프리미어에서 주전자리를 얻고 그 후로는 결과가 안정되어 있구나. 흥민과 케인의 한 라인은 건재하네요. 콤비인 케인이 올 시즌 극심한 부진으로 득점이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만 케인을 방출할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버리면 흥민에게도 영향은 있겠죠. 케인은 득점은 못했지만 극심한 부진은 아니겠지. 오히려 낫다고 생각함. 지금의 케인은 오히려 호조라고 말해도 좋지 않나? 순수한 스트라이커에서 만능 플레이어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거죠. 사실 케인이 이적을 못해서 불만 가득하고 컨디션 불량으로 결장했던 개막전에서 원더골을 넣었으니 보강 여하에 따라서는 알 수 없어. 지금까지는 케인의 패스밖에 득점 패턴이 없었지만 쿠루셉스키가 와서 공격의 부담이 줄어든 것도 큰 듯. 유전에는 슛 3발에 3득점, 그야말로 저로죠. 득점왕을 안심하고 있던 살라도 슬슬 초조해지지 않을까? 나도 사실 토미야스의 아스널보다 손흥민의 토트넘을 응원하고 있어. 손흥민이 득점왕을 차지했으면 좋겠고 토트넘도 프리미어에서 우승했으면 한다. 일본에 손흥민이 있다면, 그리고 그 반대로 한국에 일본의 미들이나 수비진이 있다면 아시아세도 월드컵에서 대약진할 텐데. 그렇다고는 해도 그럼 일본이나 한국의 대표 선수 중에 토트넘에서 주전자리를 잡을 것 같은 선수가 있어? 토미야스라면 벤 데이비스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머지는 없을 듯. 벤 데이비스를 너무 얕보네. 이미 충분히 경계받고 있는 중에 이런 활약은 대단해. 아시아 레벨을 아득히 초월했다. 한국 대표팀에서 유일하게 부러운 존재죠. 격이 다른 점은 이런 활약을 프리미어리그에서 몇 시즌째 계속하고 있다는 점. 일본인은 좋아봐야 한 시즌 반. 이런 수준의 득점수는커녕 애초에 계속 뛰지도 못해. 프리미어 통산 골수 87골 손흥민,
85골 페르난도 토레스, 85골 에당 아자르, 84골 카를로스 테베스. 토트넘이라는 별로 강하지도 않은 팀에서 이만큼의 숫자를 남기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역사에 남을 윙어. 이대로라면 다음 시즌엔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골을 넘는 것인가? 아시아 역사에도 프리미어리그 역사에도 남을 선수가 되겠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축구 레전드인 데런 벤트가 손흥민은 마네보다도 뛰어나다, 맨시티 주전도 가능한 EPL 최고의 레프트 윙이다 라며 극찬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 매체 플래닛 풋볼도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첼시에서 전성기를 보낸 아자르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 손흥민은 아자르보다 더 적은 출전 시간에도 더 많은 골을 넣었다 라며 손흥민을 높게 평가했죠. 11일 글로벌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이 발표한 2022 발롱드르 파워랭킹에 따르면 손흥민은 18위로 새롭게 순위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은 어떤 시즌으로 남게 될까요? 손흥민 선수의 다음 일정은 한국 시간 16일 오후 8시 30분에 열리는 브라이튼과의 홈경기입니다. 3경기 연속골과 개인 통산 리그 최다골, 그리고 리그 득점 선두에 도전하는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을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위과장 조작 없는 채널,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심심풀이 반응 채널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